일본이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석간 일면 톱에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 가속 경계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속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며 며칠 동안 움직이긴 했지만 IT주를 중심으로 주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의 우려를 없애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지만 인플레이션 진행의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나 목재 등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C19 감염증으로 인해 뒤떨어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수급 악화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인플레이션이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발언도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감염증 대책을 위한 거대 재정 지출을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돈이 넘쳐나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5월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FRB 내년 금리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 도입부에도 미국의 물가 상승이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이나 계속되는 금융 완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불투명감이 강해져 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풀린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그림 등 실물 자산의 투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이 빠르게 풀리면 다른 상품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법정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주식, 부동산, 실물 자산 등 인플레이션의 내성이 강한 자산으로 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흘러든 돈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효과로 경기도 상승합니다. 그에 따라 목재, 구리, 철광석 등의 원재료 수요가 증가해 가격은 오르게 되고 투기 수요에다 실 수요까지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값은 더 오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거품 때 일어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 거품 붕괴로 많은 일본인 투자가는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꼴찌 성장 국가였던 일대 요인이기도 합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거품 경제 때 일본의 경제는 광란 경제라고까지 했습니다. 건축 러시로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이 도쿄를 누비고 다녔고 젊은 사원조차 매일 밤 접대를 즐겼으며 심야 유흥가에는 택시를 잡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은 5년 만에 3배가 되면서 1989년 12월엔 사상 최고치인 38,9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조차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니케이 평균이 8만엔 간다거나 10만엔에 간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공적 숫자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간에서는 약 10배로 뛰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버블 시절 소비자 물가 지수에만 관심을 쏟을 뿐 이런 자산 가격 급등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은행은 거품의 마지막 순간에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폐해를 깨닫고 금리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 이르는 일본 경제의 장기 정체를 야기했습니다. 일본 버블 때 자산 효과로 경제가 휘청거렸는데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간 0.5%로 안정됐던 것은 광란 경제라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요인을 앵고라는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이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도 인식했듯이 앵고에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있지만 당시에는 앵고가 강렬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효과도 강렬했습니다. 달러 엔화는 1984년 말 1달러당 251.58엔, 85년 말 200.6엔, 86년 말 160.1엔, 87년 말 122엔으로 3년간 129.58엔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강렬한 디플레이 요인이 상쇄되지 않았다면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폭등했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자산 가격 상승은 아직 당시의 일본만큼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돈을 번다는 것이고, 미국인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효과는 더 강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달러화는 안정돼 있고 강력한 디플레이션 요인이 지금의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닥친 시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닥친 시련의 결과 1980년 미국 장기 금리는 20%, 기준 금리는 24%까지 올랐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상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FRB는 무엇을 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FRB의 대응이 늦어져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이때 대처할 방법은 강도 높은 금리 인상과 강도 높은 달러 강세 정책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강한 달러 정책을 선언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곳은 일본입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환율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은 지옥을 맞이하고 맙니다. 일본 역시 엔화를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엔고 현상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미일 간의 금리차 확대로 달러 강세, 엔저가 진행되면 이에 따라 일본 경기도 급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율도 뒤늦게 상승할 것입니다. 일견 바람직한 시나리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은 2차원 완화의 외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긴축으로 전환이 불가결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긴축을 실시하게 되면 일본은행은 채무 초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보유 국채의 이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평가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유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평가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고 엄청난 채무 초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단기 금리를 올리면 쉽게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는 한 엔화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나 암호화폐 매입을 추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일부 부유층들도 미국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나라 빚을 갚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굳이 소비세를 높이지 않더라도 1,000원짜리 물건이 만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1경원이 넘는 나라 빚을 해결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